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4월 12일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곤 초라키안 플랫폼에서 공개된 비디오 때문에 특별한 라운드 테이블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우리 운동과 전 세계적인 상황에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곤 초라키안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보안 전문가이자 정보 교육자로 미국의 4명의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으며 미국 정보기관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비밀 지역 50일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그의 비디오를 보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표된 정보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직의 자원봉사자로서 왜 괴롭힘과 압제를 받았는지, 왜 우리에게 진흙을 묻히는지, 결국 우리를 괴롭힌 자들이 누구인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오해의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 사회 내에서 분열을 촉진하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목격한 것처럼 미국의 분열, 유럽연합의 분열, 인구의 비관주의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플랫폼에서 그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2006년이나 2004년쯤 유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유럽연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지금 같은 설문을 실시한다면 갑자기 50% 미만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왜 미국에서 텍사스가 연방을 떠나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 심지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고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실제로 정치와 여러 국가에 침투하고 있는 어떤 비밀 세력, 그림자 세력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되었듯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주요 목표,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매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이곤 초라키안 주변의 그룹이 이 폭로, 이 프로젝트에 1993년부터, 즉 30년 이상 동안 작업해왔으며 그 결과 매우 흥미롭고 심각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그들은 사용되고 있는 계획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이 역사로 돌아가 보면 방금 나온 프로그램의 제목은 선언되지 않은 전쟁. 미국은 공격을 받고 있다. 처음 보았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종류의 공격인지,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즉, 정보 분야와 우리의 마음 분야에서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모릅니다. 네, 이것은 평범한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라 정말로 정보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전쟁입니다. 저는 또한 왜 슬로바키아인가라는 질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마치 유럽연합의 어느 작은 나라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갑자기 슬로바키아를 그 작전의 교두보로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초라키안의 비디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들은 EU에 이미 속해 있는 국가를 필요로 했고 이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로 진출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큰 국가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편리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그 조직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초라키안이 말한 것을 따르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는 KGB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만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KGB 내에는 여러 부서가 있었고 1920년대부터 조직적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서는 펠릭스 제르진스키, 글레브 보키, 바르첸코와 관련된 부서였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파헤치면서 인터넷에서도 그 부서가 바로 그 부서였다는 것을 알아냈고 초라키안의 비디오에서도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서는 인간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즉,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즉,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초라키아는 또한 그곳에서 이 조직이 아직도 기능하고 있다고는 전혀 가정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 그 조직 또는 KGB의 그 부문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해체되었다고 가정되었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련 시절 사용하던 관행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로 그들은 사실 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정보 분야에서 소련 시절 KGB의 특정 부문의 고유한 관행과 작업 체계를 감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서로에 대한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미국을 분열시키려 했고, 다른 하나는 소련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을 붕괴시킨 조직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은 그러므로 그들의 작전 필드, 그들의 선, 그들의 제국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큰 패배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허영심 같은 것이고 결국 그들은 복수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길에 서 있는 누구든 제거할 의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진 사실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이것을 수행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을 대중의 의식에 심는 것이며 이 방법으로 그들은 사실상 사람들 스스로가 오늘날 민주적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사회를 해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주요 목적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보고 싶은 방식으로 봐도 여기에는 여전히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어떤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기본은 우리는 여기에 북한 같은 것이 나타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일부 기자들로부터 완전히 모순된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미디어에서의 공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인권과 자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열등한 진술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 조직의 작업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든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상황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정학적으로도
개별 국가와 국가들의 인식에서도 사실 이러한 영향의 결과는 장기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안 서비스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할 내용이 있으니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요약해 봅시다. 1993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KGB라는 특정 비밀 그림자 조직이 있었으며 그 주요 목표는 민주적 체제를 전복하고 소련의 파괴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노조를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매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되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 그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그들의 손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무너졌습니다. 또한 당시 그 사람들의 목표는 전체주의적 세계 정권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미국 정보기관의 개입이 없었다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국이 없으며 국경을 인정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정보기관처럼 그림자에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는 미국 정보기관과 소련의 정보기관 간의 개인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승리하여 그들이 이미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을 전복하려 했던 것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곤 초라키안 님이 그의 비디오에서 말한 대로 그것이 실제로 작전과 소련을 방해하는 조치를 가속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적이 성공했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 소련의 금 보유량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국가 예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그들이 돈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정확하게요. 그들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련의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수년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자체로 권력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입니다. 그들은 가서 파괴합니다. 그들은 각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유럽연합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초라키아는 이 모든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언급했듯이 그들은 직접적인 공개적인 충돌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뒤에서 운영되며 소위 말하는 정면 조직을 통해 활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마음속에 불만과 분열의 아이디어를 심어 사람들 스스로가 민주적 질서를 전복하도록 압력을 만들어내게 하죠. 심지어 핵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통제될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회에 공포를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 스스로가 적에 대한 예방적 핵공격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핵갈등이나 핵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해체는 이미 이러한 그들의 행동과 이니셔티브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미국 극장에서 개봉한 11호라는 영화에서 사실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작동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서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사회를 해체시키고 실제로 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의 비디오에 그것이 일어날 날짜까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는 2028년이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2024년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KGB의 개입이나 영향은 최소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그들이 2028년에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울 수 있도록 현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전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 영화, 그 내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줄 정확한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시기가 맞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잖아요. 오늘날에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정치적 견해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거기에 갈등이 있으며 사람들은 공개적인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에게 서로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당신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현실임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인에게 미국의 분열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일부 주가 연합이나 미국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 그는 당신과 그 문제에 대해 심지어 토론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지배적인 감정은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미국인이었고 미국은 위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봐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들은 단지 위대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땅, 미국의 꿈,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멋진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텐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꽤 공개적으로 일종의 패배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들은 패배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KGB 부서가 설정한 시나리오에 딱 들어맞습니다. 실제로 주요 목표는 1991년의 패배에 대한 복수입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충분합니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텍사스 주지사가 연방 정부에 복종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에서 이러한 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에서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어느 주들이 어느 주에 어떤 감정이 있고 어느 주가 실제로 연방을 향하고 있는지 즉,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랬지만 그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런 일이 발생해서 분위기가 침체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장기적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것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밝혀준 것은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고 누군가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라키안의 비디오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저 비디오를 보면서 실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긴장감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국가도, 국경도, 아무것도 없으므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여기에 북한 같은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고
말해준 대로만 생각하는 상황을 말이죠. 정확히 우리는 오늘날 민주적 체제에서 살고 있고 15분 도시가 생길 거라는 생각, 디지털 화폐가 인구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것들이 사람들 내부에 일종의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 집단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입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마치 이렇게 말하자면 민주적 체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은 15분 도시가 훌륭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이 특정 장소에 자신을 제한하고 끝난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강제 수용소입니다. 정확히. 그리고 초라키안이 말한 것처럼 KGB 형태의 이 비밀 세력의 방식은 이 조직의 필체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정보가 매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그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나요?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기억나나요? 이 정확한 생각이 어제 초라키안 비디오를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진지하게 초라키안과 캡틴 아메리카의 연관성,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가 그 정보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와의 싸움에서 그를 지탱해준 방패였습니다. 또한 하이드라가 언급되었고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제 질문은 마블은 어떤 정보도 몰랐을까요? 알다시피 그들이 말하듯이 영상과 영화 등에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는지. 하지만 어쨌든 흥미롭습니다. 분명히 초라키아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블 시기든 다른 시기든. 그는 이러한 전술을 인식하는 방법,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무엇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또는 그들이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정보기관들조차 누가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된 도구들이 주어집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메모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으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단계별로 가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전면 조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비디오에서 초라키안이 설명한 대로 실제로 KGB 부서는 전면 조직을 사용하여 모든 단서가 그 조직들로 이어지게 하고 아무도 그것이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첫 번째 그러한 조직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교회 조직, 많은 신자 등으로 인해 그들이 행동을 수행하는 전선 조직이라고 평생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지만 발트의 공화국의 총리 중 한 명이 이를 일종의 테러 조직이라고 불렀고 유럽연합에서 이를 금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옹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작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들어가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특정한 그림이 커튼이 멋지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스마신 대로예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비디오에서 언급하셨던 다른 것은 반종교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단체들의 주요 목표는 전통적인 교회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 재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전통적인 종교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종교 운동들을 비방하며 그들을 제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이 저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이른바 이성에 대한 특허라고 할 수 있겠지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종교학자들이나 학문을 연구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은 예쁘게 말하고 다른 종교를 잘 알며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요 목표는 실제로 새로운 종교 운동을 비방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성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극단적인 이단, 위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이단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을 깨달을 때 많은 대중매체가 어떤 의견을 심지어는 새로운 종교 운동에 대해 반종교 운동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신문에서 읽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한 사람의 말인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한 사람의 말이라는 거지요. 그건 한 사람이거나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니면 그것이 반종교 단체를 통과했을 거예요. 반종교 단체에 대한 예시가 있으십니까? 그 반종교 단체들은 공개적이에요. 비밀스럽지 않고 함께 일하며 조직적으로 일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전문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조직은 페크리, 유럽 컬트 및 종파 연구 및 정보센터 연맹입니다. 물론 러시아에도 자체 조직이 있고 그 연결고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우리가 완전히 합법적인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특정 집단을 비방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 대부분 이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을 모르죠. 그들은 그 종교적 관점에서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크리는 파리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납세자가 권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을 위해 돈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종교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을 낙인 찍고 비방하고 폄하합니다. 글쎄요, 올바른 종교적 견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인 교회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종교나 교회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미디어에서 긍정적으로 소개되었나요?
제로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들은 자동적으로 음해되고 비난받으며 시작됩니다. 패크리는 유엔의 어떤 대리인 자격이나 접근 권한도 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방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미디어가 찾는 그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그 미디어들은 이들을 출판하거나 인터뷰하고 특정 그룹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매우 열심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 게시됩니다. 이 반종교 운동들은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의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협력하고 입법에도 간섭합니다. 그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이것은 해당 운동에 대한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해롭지 않은 조직, 반종교 운동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나쁜 짓을 합니다. 에곤 초라키안이 그 비디오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이러한 반종교 운동은 정보전쟁 분야에서 일종의 무기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은 KGB 조직을 정확하게 가리키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패크리의 리더는 러시아 변형의 창립자인 드보르킨이었는데 여러분이 언급한 네이시스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초라키안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 조직인 네이서즈, 즉 러시아 종교 및 이단 연구센터 협회는 러시아 정교회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 정교회만이 러시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종교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나요? 그들은 국교도 없고 세속적인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용히 밀어붙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러시아에는 한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흥미롭습니다. 무슬림도 있고 많은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초라키안이 비디오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실상 러시아 대통령 뒤에는 항상 이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공식 방문이 아니더라도 많은 공식 방문에서, 그러나 사진에서는 항상 그렇게 초라키안이 보여준 사진들처럼 족잔 키릴이 항상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편지가 쓰여졌는지, 다른 종교의 대표들이 유엔 관계자들이나 블링켄 외무장관에게 얼마나 많이 접근했는지.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단지 한 그룹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다른 운동들을 이단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정 그룹에 대한 독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들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성은 어디에 있는가요?
이런 것이 의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누구를 믿을 수 있고,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르게 규정되어야 합니까? 그들은 또한 이 운동들에 대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종교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종교학자들이 그 반종교 운동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디어가 원하는 그런 허튼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미디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반종교 운동들은 미디어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인터넷에는 그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많은 참고 자료가 있고, 이는 심각하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분석해보면 그들은 계속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먼저 누군가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금지합니다. 러시아에서 예호와의 증인들과 관련된 그런 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떤 극단적인 위협을 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에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종교 조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메이, 허벌라이프 같은 회사들, 그와 같은 다단계 마케팅 회사들을 대상으로도 행동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도 그들의 눈의 가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공격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꼬리표 붙이기는 우리를 알라트라까지 이끕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종교운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종교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종교운동과 그 구성원들에 대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무엇이 뒤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곤 초라키안이 비디오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알라트라는 도살장으로 이끌려가는 양과 같았습니다. 이는 1993년에 활동을 재개한 KGB 부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적도 알라트라를 사용하여 적의 활동과 그들이 운영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돌 사이에 낀 채로 남겨져 있으며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렇게 외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침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말해야 할 것은 최종 목표가 사실 이른바 전체주의를 만들거나 사람들을 절대적인 노예 상태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러한 활동들, 이 반종교 단체들이 사실상 이른바 표면적으로는 커버나 사람들이 보는 것, 실제로 이어지는 것은 종교의 자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없는 전반적인 자유의 제한입니다. 피해자와 박해, 심한 박해, 이 모든 것들은 이른바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들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에곤의 통찰과 비디오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해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라트라에 대한 비난 게시물의 타임라인을 보면 우리는 그 계획을 해부했고 그것은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비방 기사들, 비방 캠페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속 국가 매체들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정교회의 방법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국가이지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 정교회가 알라트라에 던진 것과 동일한 방법론을 복사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러시아 정교회가 원래의 진정한 어휘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수사를 채택한 모든 기자들은 러시아 정교회와 네이서즈의 방법론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드보르키는 창립자이자 리더입니다. 그건 말이죠. 정신병 환자예요. 네. 그 사람에게 정신병 환자의 특정 진단이 있다고 거기에서도 언급되었어요. 심지어 의사팀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꽤 쉽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알라트라에 대한 비방을 위해 쓰인 돈을 생각해보면 그 금액이 2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액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찮은 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2억 달러는 그들이 꿈도 못 꿨을 정도로 넓은 대리점 네트워크를 획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돈은 매우 잘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건 정보기관에 걸맞은 계획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건가요? 몇몇 늙은이들의 복수입니다. 네. 자신들을 누군가가 제치고 이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받고 허영심 많은 늙은이들이죠. 맞아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이것이 러시아나 민주주의 국가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에 대해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해 봅시다. 그럼 슬로바키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러시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국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러한 조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서도 우리가 설명한 바로 그 패턴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에곤 촐라키안이 러시아에서 진행된 그 구조에 대해 얘기했어요. 즉, 처음에는 비방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는 검찰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어서 강제기관들이 개입했고, 마지막으로 재판과 법정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형태가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 처음에는 언론에서 비방이 시작되었고, 내러티브만 바뀌었을 뿐, 이어서 최고위회의 한 의원이 우려를 표시했고, 그것이 바로 같은 내러티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사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과 강제 기관들이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연속성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시작했는데, 비방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왜 그 연속성이 중요한지, 왜 그것이 러시아에서 시작되었고 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넘어갔으며 왜 슬로바키아로 왔는지, 왜 연속성이 반대가 아니었는지 중요했는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든 유럽연합이나 민주적인 서방 국가들에 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러시아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특정 마찰과 불일치 또는 다른 의견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의 나라로 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방법을 사용했고, 러시아 정교회와 이러한 조직의 내러티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헌법의 기사에 나온 국가 반역의 내러티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전체 서방 세계가 민주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그 레토릭을 정확히 여기까지 가져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은 이미 유럽연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가깝고 가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시 씨, 당신은 그 기자에 대해 언급했죠. 그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으로 또는 제가 미디어에서 주목한 첫 비방 기사로 세즈남 뉴스, 즉 기자인 가브리네프 씨가 클래식한 패턴을 따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반컬트 운동의 일원이라고 했던 보리티색 씨를 언급합니다. 이 보리티색 씨는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권위자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그 반컬트 운동과 정확히 같습니다. 완전히 같은 패턴입니다. 교회의 일원이거나 설교자인 경우, 그의 경우에는 형제교회 소속이고 어떤 신학대학에서 종교학 학위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한 전문가에게는 편견 없이 객관적이어야 하며 그 운동들을 비교하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하며 차이점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종교학자는 편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의 일원이자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게 이미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항 외에도 그는 반컬트 운동 또는 종파와 새로운 종교운동 연구협회를 설립했는데 물론 어디서든 어떤 운동이 등장하면 즉시 꼬리표가 붙습니다. 종파, 전체주의 종파, 극단주의 종파 등등. 저에게는 왜 알라트라가 이와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압도적인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의견을 실제로 만들어내는지, 그가 얼마나 권위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체코 공화국의 주요 뉴스 포털 중 하나인 IDNES, CG가 그를 참조로 하는 46개의 기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브리네프 씨도 물론 논리적으로 그를 참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리티색 씨가 사용하는 보리티색 씨의 언어는 몇 가지를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와 발언은 그런 숨은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부정적인 이미지, 비하하는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보기관의 특유의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본 보고서들조차도 항상 어떤 사적 미디어에서 기사로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는 기사들이 매우 거친 용어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작성됩니다. 당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주의 섹트, 위험한 섹트, 범죄 조직 등이 그것입니다. 즉, 그들은 독자에게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두려움에 매우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직에 대한 혐오감을 연관시킵니다. 저는 이 비디오에서 촐라키안 님이 정보기관의 특정 작업 방식을 어떻게 논의했는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러한 방식 중 하나를 검은 천에 박은 흰 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그들이 조직을 비인간화할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은 보통 그것을 다른, 어쩌면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조직과 같은 기사에 넣습니다. 거기에서 무언가 나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검은 캔버스에 흰 실을 꿰매듯이, 즉 멀리서 보면 회색 캔버스를 보게 됩니다. 즉, 그것은 섞이고 그는 자동적으로 알라트라를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범죄 조직과 연관시킵니다. 맨 처음에는 알라트라를 아이시스 또는 그와 유사한 것과 연관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 문제를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분해하고 실제로 흰 실이 검은 캔버스에 박혀 있다는 것을 구별하려면 말입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의 특유의 방식입니다. 촐라키안 님이 설명한 또 다른 기술, 이른바 가짜 피해자 방식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보통 어떤 조직에서 이탈한 변절자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알라트라의 경우, 특정한 전직 회원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찾던 것을 찾지 못했고, 알라트라 국제공공운동 내에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이제 그녀는 실제로 원하던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목받는 것, 명성, 주의, 인정, 박수 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피해자를 만듭니다. 알겠습니다만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봅시다. 연대기는 기본적으로 명확하지만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명성 있는 슬로바키아 포털에서 종교학자와 함께 한 일반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시적으로 매우 비판적이지는 않았지만 비판적인 면이 있었고 그것은 예스와 노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기사에서 블로그가 나왔고 그곳에서는 이미 슬로바키아 정보기관들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결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2명의 기자뿐이었습니다. SME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SM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들, 즉 그 권력 단계가 시작된 이후로 그곳에서는 권력 단계가 이미 구체적으로 박해, 주택 수색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슬로바키아의 기자들이 알라트라를 적극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미 그 단계가 있고 이제 다음 나라에서 이 단계로 시작하여 계속 나아갑니다. 그것이 조직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로보, 실제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놀란 건 슬로바키아 기자들이 아니라 체코 공화국의 기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맞죠? 특히 치로코바 부인의 경우. 그때까지 그녀의 경력에서 종파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틀고 이 분야에 활발하게 나서기 바로 전에 종파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실제로 근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촐라키안 님이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이런 패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해당 기자가 평생 공부하지 않았던, 보도한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주제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훼손 기사가 나온 후에 실제로 취해지고 있는 또 다른 조치가 있다는 겁니다. 2월 27일에 공영방송국의 편집장이 저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뉴스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3월 1일, 그로부터 3일 후, 알라트라와 창조적 사회의 공식 채널 대부분이 틱톡 플랫폼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분명히 누군가가 정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매우 비난적인 명예훼손 기사를 공영방송 플랫폼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12월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체코 기자 치로코바가 특별히 슬로바키아에 있는 참가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참가자들의 위치를 알아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정보는 슬로바키아의 국가기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데, 그들은 어떻게 당신이 사는 곳을 알아냈을까요? 그것은 공개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정보를 얻는 특정 다른 기관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온 기자나 리포터가 다른 곳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오는 것은 전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수사 기자 역할을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일은 처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치로코바 부인이나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 외국에서 온 누군가가 정보를 찾기 위해 첼야빈스크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맞죠? 우리 참가자와 함께 있었던 최초의 재판이 있었던 플라스트 마을로요. 그곳은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고 수천 개의 의문 부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 수사 저널리즘에서 무언가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첼야빈스크 지역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들은 알라트라를 비난하는 과정에서도 트러블을 겪지 않았고,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그것을 언급했으며, BBC 기사에서도 결론에서 첼야빈스크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지만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영국의 매체인 BBC가 전쟁 중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를 언급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미묘한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검은 캔버스에 접근할 때 그 사이에서 정확히 그 흰실과 검은 캔버스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기후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가 이 분야의 전문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첼야빈스크 지역, 뭐라고? 그건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명예훼손 기사가 작성되고, 명예훼손 뉴스 보도가 만들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들은 어떤 조직이나 주제에 대해 거짓되고 허위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조차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코 기자, 그리고 또한 슬로바키아 기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 언론인과 슬로바키아 언론인은 마치 알라트라가 범죄 조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본 규칙과 무죄 추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12월에 치로코바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옵니다.
분명히 조작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로 제시된 여러 삽입물이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다른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한 몇 가지 진술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그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했습니다. 결코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사실로 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말한 대로 국영 텔레비전에서 창조적 사회의 슬로바키아 조정자와 알라트라와 함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는 만나서 일부 정보와 궁금한 점을 설명하기를 기대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틱톡 계정이 삭제되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RTVS의 편집장이 보고서를 작성하러 왔을 때 의견 교환이 대립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녀에게 어떤 근거로 뉴스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그녀가 우리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밝혀졌고 브라티슬라바의 조정센터 또는 어딘가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부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보호나 망명을 부여한 난민이나 사람들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왜 거기에 갔습니까? 우리가 그녀에게 이것을 직면했을 때 그녀는 매우 당황해하면서 우리가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에 대해 매우 놀랐고 그녀의 반응은 그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추가 영상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았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한 집, 다른 집의 주거지 영상을 촬영했고 그것을 뉴스 보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널리즘 윤리 위반입니다 등등. 그녀는 어떻게 그냥 들어와서 여기 이 사람이 살고 저기 저 사람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공직자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다른 시민처럼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고서가 촬영된 후 2주 동안 RTVS 뉴스룸 외부에서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우연히도 츠로코바시가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하브란과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 그래, 하브란과의 저녁.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츠리코바 여사가 그곳에 초대된 이유이며 그들이 마치 두 종파나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모든 보도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이 언급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조직을 배치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종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 그들 사이에 알라트라를 끼워 넣어서 관객이 그것 역시 종파라는 인상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교회 대표도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러한 모든 보고서에는 동일한 전문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증거인 공통된 필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가 슬로바키아에서 나왔을 때 그것은 츠리코바 부인과 보리티세크 씨를 언급했으며 앞서 언급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드보르킨, 맞습니다. 그는 드보르킨의 추종자이며 어떤 종류의 멘토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에게 꽤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사적인 미디어의 대표자들, 과거에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종류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적 미디어의 기자들을 초대합니다. 네. 예를 들어 SM이 일간지의 블로거이자 티즈던 SK에 기고하는 보안 분석가 브라니크 씨를 봅시다. 그는 알라트라에서 오는 어떤 보안 위협에 대해 논평합니다. 그분이 보안 서비스나 정보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여기에는 진보적인 슬로바키아당의 정치 후보로 있는 인류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편견과 편향된 정보 때문에 체코에서 여러 보고서의 대상이 된 치로코바 여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공영방송이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하브란 보고서 이후 치로코바는 우크라이나에서 알라트라를 비방하는 보고서를 다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우크라이나 베르호브나 라다의 대표, 부대표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도, 재판도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서두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밀어붙이고 있고 수사관들과 법 집행기관들이 필요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공영 텔레비전의 뉴스 보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보도의 편향성과 일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벤차토바 편집장이 우리와 2시간 동안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1분 42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클립들은 각각 평균적으로 3초에서 7초 정도였으며 2개의 부정적인 발언 사이에 삽입되었습니다. 네. 제 관점에서 보면 이 분석가들은 알라트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명확한 지시를 받아 알라트라 운동을 이단이자 위험한 단체로 분류하고 이름을 훼손하여 위험한 조직이며 보안 위협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도 전체가 슬로바키아 경찰이 알라트라를 조사 중이라는 거짓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도 전체에서 슬로바키아 경찰이 이 운동에 주목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사실은 사기와 호의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하는 푸초프스키 씨의 기사였다는 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코 경찰의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경찰이 우리와 어떤 거래를 한 적도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보안 위협에 대한 허위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일과 똑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이 운동의 다른 목표를 향해 진행될 것입니다. 그 목표 중 하나는 결국 다시금 위장입니다. RTVS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테러리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난민들에게 지급된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슬로바키아 정부에 의해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슬로바키아 시민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난민들에게 그런 상황이죠. 그것은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슬로바키아 시민들이 슬로바키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언급된 금액은 매우 큰 금액이었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것이 슬로바키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나쁜 쪽이며 범죄 조직을 자금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알라트라에 관한 보도 부분이 끝난 후 RTVS에서 이어진 것을 주목하세요. 즉시 병원에서 아무도 복도에서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슬로바키아의 의료 상태와 슬로바키아 정부 및 슬로바키아 부처가 시민들을 돌보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러티브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 알라트라를 이용해 슬로바키아 정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자유선거로 선출된 슬로바키아 공화국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저희 대표들이며 슬로바키아 국영 텔레비전이 슬로바키아 정부를 공격하고 게시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만 바로 이 내러티브이고 KGB의 작업과도 정확히 일치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갑자기 슬로바키아에서도 사용되는 기자들의 용어와도 일치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같은 질문들입니다. 슬로바키아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어보고 여기에서 물어보고 거기에서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어떤 종류의 조사 기자입니까? 저는 뉴욕에서 유엔에서 일하러 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기자들과 말하기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기자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기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가 말한 대로 소설가나 파볼 dob신스키의 이야기꾼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달성해야 할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 그 이야기를 하위 맥락화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조작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결국 사람들이 서로에게 반대하도록 설정하는 유급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 스스로가 폭동이나 정부 전복 같은 일의 발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1000가지 다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게시물에 대해서든 그 병원의 그 남자에 대해서든 간에 하지만 그 기자들이 특정 주제나 그들의 의제를 그런 식으로 틀을 짤 때 평범한 사람에게는 즉시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에 그 계획을 보고 그것이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전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라트라는 상관없어 조직이 하나 줄어든 것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동과 친족 학살을 초래할 수 있는 내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는 사회를 완전히 양극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서구적 담론을 지지하는 정당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러시아적 담론을 가졌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가족 내에, 동료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들이 이 정책 문제에 대해 이 물결에 올라탈 때마다 이해관계에 절대적 충돌이 있고 거의 폭력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는 슬로바키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좌파나 우파가 아닙니다. 주민들과 우리 동포들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슬로바키아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언론 공간과 다른 구조의 부분들, 국가 행정 등에서 이 정보 네트워크에 관련된 요원들을 식별하고 정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경찰의 페이스북 혹시제 페이지에 있는 생방송 기사만 봐도 우리는 경고하였고 경찰에 공식 서한을 보내 그것을 내리도록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찰 내에 여전히 KGB 요원들이 자신들만의 계획을 진행 중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 공화국 내무부에 그들의 계급을 밝히도록 호소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를 위해 플레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우리에게는 꽤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 페이지의 관리자가 이미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내무부 장관이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상당히 강하게 반대했을 때, 그러나 그 페이스북 페이지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존재합니다. 또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급한 이 미디어들, 즉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기사를 쓰는지, 그리고 선거 후 대중에게 어떤 경향을 유발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의회 선거에서 펠레그리니는 민주적 과반수로 승리하여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펠레그리니가 민주적 과반수로 승리하여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와 사적 미디어만이 아닌 다른 미디어들이 어떤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지,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의원 피코는 데니겐, SME 등 특정 신문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알라트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유발하는 정확히 같은 미디어입니다. 이것은 이미 공공기관인 슬로바키아 텔레비전에도 있습니다. 피코가 거기에서 청소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 같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보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적 미디어의 대표자나 기자들을 데려와 그곳에서 반국가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들은 알라트라를 이용하여 반국가 활동의 트로이 목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러분을 여기로 끌어들이고 동일한 형식과 서술을 사용하여 슬로바키아에서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에서 행해진 것과 동일한 행동과 관행을 시작하도록 정확히 같은 토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보고서에서 정확히 같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부가 나쁜 것이며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정부입니다. 이것은 에곤 촐라키아님이 그의 비디오에서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거나 정부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요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선거였으므로 다음 선거에서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는 이 정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사실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알라트라에 대해 사용하는 그들의 서술, 즉 우리가 칠러시아적 종파처럼 보인다는 서술은 실제로 총리와 전체 정부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단순한 이유로 그들이 칠러시아적이라고 낙인 찍힙니다. 알라트라와 창조적 사회에서도 우리는 평화의 필요성, 모든 전쟁의 종식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역시 사실상 칠러시아적 종파로 낙인 찍힙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를 전복시키고 전체주의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유료 편집자들, 이 KGB 요원들이 사용하는 정확히 동일한 서술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습니다. 피코 총리가 RTVS의 불법 정치 활동, 특히 RTVS의 불법 정치 운영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그들은 실제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정부를 완전히 전복시키지는 않더라도 불안정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조장하여 이러한 모델을 다른 유럽 민주 국가들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는 KGB가 유럽 및 서방 민주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량입니다. 제가 말한 것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에 분열이 있으며 이제 시민들 사이의 결속 수준을 연구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결속이 가장 높을 때는 사실상 창조적인 시기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분에 빠지고 함께 일하며 협력하며 그 국가는 실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결속이 가장 낮을 때 사회는 완전히 양극화되고 분열되며 그들의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혁명이나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낮은 단계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여기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린이들이 부모를 가두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허위 정보로 세뇌하고 있었는지 보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을 피코 투표자와 연관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사람들의 의식에 특정한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특수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에 만들어졌으며 그 후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조차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이 사전에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시민들은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때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미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경찰이나 법 집행기관 혹은 정부의 대표자들, 의회나 지역의회의 대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잘못 고발당했는지, 부당하게 비방당했는지, 진실과 맞지 않는 기사가 나에 대해 게시되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처럼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시민들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특정 작업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할 여지를 없애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일관되게 위반하는 작업들에 대해서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라도 결국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결과를 끌어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토론에 더해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은 에곤 초라키안의 비디오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그는 실제로 슬로바키아 대학에서 외국 정보 요원들이 모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실제로 누구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알아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공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보르키는 프레쇼프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즉, 드보르키는 강경한 반종교 운동가로 유아레스 아가드를 이 분야에서의 멘토로 생각하며 아가드 역시 매우 강경한 반종교 수사를 사용합니다. 드보르키는 그를 리터럴하게 존경하며 아가드는 미국 헌법의 제1조정을 제1조정 신경증이라고 선언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마 그것을 폐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아가드 씨는 또한 체코 공화국의 종교학자 보이티세크 씨가 언급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온 그 사람 말입니다. 잠시만요. 제 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것이 관계, 매우 긴밀한 관계.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드보르키는 숨겨진 KGB 관리자에게 직접적으로 종속된 인물입니다. 이는 드보르킨의 조직인 레이서즈, 실제로 페크리의 러시아 분파인데 모스크바의 키릴 총대주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보르킨의 오른팔, 실제로 알렉산드르 노보파시는 우크라이나인을 식인종이라고 부르는 등 강한 반우크라이나 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처음에는 유럽 가치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기자 시로코바가 그들을 간접적으로 혹은 그저 참고하여 언급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노보파신이 2023년에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대신해 우정 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부의 제1부 대표인 키리엔코가 KGB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통제되거나 심지어 관여된 인물들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에서 키리엔코는 종종 국가적 중요성과 성격의 결정을 자신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내립니다. 즉,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그저 이러이러한 조직에 이것을, 저 조직에 저것을 할당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국가 지도자들 뒤에 또는 그들 내부에 특정 서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즉, 그 국가에서 실제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모든 기자들이 반드시 관여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자신들이 특정 리드나 서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분석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제 친구가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즉, 저널리스트와 기자들은 멸종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여전히 몇몇 정직한 기자들이 있으며 우리는 많은 기자들을 KGB 요원으로 지목했지만 분명 모든 기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작동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리를 유지하거나 여전히 그 분야에 속하기 위해 기자는 가장 최신의 뉴스를 찾고 단지 한 사람이 이 정보를 유출하도록 지불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흑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피코 투표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으로 남기 위해서는 눈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나요?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적 용어들이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훼손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검증 없이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KGB 조직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논의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촐라키안 님이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저기에 있는 당국을 믿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 후든 2년 후든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정보기관에서의 요원 모집 방식입니다. 결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해라 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은밀하게 진행되어 모집된 사람조차도 종종 자신이 모집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모집된 임무가 발생할 때 그는 갑자기 자신이 이미 그 네트워크에 끼어 있고 이미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스템은 기자들이나 예를 들어 시로코바, 벤차토바 같은 사람들, 누군가와 연결된 종교인들이 그들의 네트워크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그들이 요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되면 그들은 이미 모집되어 있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물러설 수 없죠? 실제로 타령한 한 체코 스파이가 회고록에서 완벽하게 묘사했듯이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부탁을 하거나 글을 써달라고 요청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이 당신의 설정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래. 물론 문제없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고쳐줄게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들의 일이죠. 물론 그렇게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 기사를 내보내야 하므로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송장도 있고 이미 주문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말하죠. 갑자기 같은 사람이 와서 말해요. 쿠치냐 군용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몇 개의 패트리어트 장치가 거기에 있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보를 구할 수 없어요. 그건 기밀 정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당신이 우리와 1년 동안 협력해왔다는 문서가 있어요.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꾼다니요.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법 집행기관에 보내서 감옥에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사람을 모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모집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제시된 것, 제안된 것에 대해 매우 철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반종교 단체들의 활동으로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들이 종파라고 라벨을 붙인 대안적 종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알라트라를 보세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자원봉사자들,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신경 쓰는 문제, 즉 다가오는 기후 문제 때문에 명확하게 이 일을 합니다. 다른 매체들도 점차 이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참가자들이 어떻게 고통받는지,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참가자의 집을 방문하여 집을 보여주고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미사일이 날아와 그 집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보세요. 결국 그 자원봉사자는 혼자 이 집에서 살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살았고 그 중에는 어린 자녀들과 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기적적으로 자신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족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했고 이 자원봉사자는 집에서 폭발로 2차례의 충격을 받았으며 군에서 퇴역한 후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는 가족의 일부가 이미 여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국경을 합법적으로 넘었습니다. 그는 슬로바키아의 난민으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의 집을 모든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그의 집을 불태우거나 누군가가 와서 그를 납치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것이 그들이 비저널리스틱한 위치에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정보를 잘못 해석했지만 실제로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국가안보와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목표를 표시하는 데 관여하며 그녀는 명확한 목적으로 거기에 갔습니다. 집을 보여주고 표시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질문했을 때 그녀는 말을 잃고 긴장했다는 것이 그녀의 태도에서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기에서 해야 할 명확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들에서 기자들은 그들은 목표를 보여줍니다. 액체를 보여주고 공격의 목표를 표시합니다. 또 다른 흥미롭고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정보를 발견했는데 패크리가 기자 교육에서 그들은 종파의 참가자들 사이에 침투하여 그들의 집을 보여주고 그들이 사는 곳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 미끼 요원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이런 뉴스를 보도한 직후에 참가자들의 재산을 훼손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개인 생활에 관한 한 참가자들에게 시작된 공격의 물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 명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지, 몇 명이 직장에서 문제를 겪었는지요. 체코 공화국의 의사 사례를 언급했었죠. 상상해보세요. 세즈남 지페이비의 주요 기사에서 한 존경받는 의사가 창조적 사회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비방당했습니다. 몇몇 사진들,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떻게든 흐리게 했어요. 그녀의 명성을 훼손했죠. 전체 보건소를요. 그런데 왜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두의 문제인 문제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가 추적당해야 한다니 말이 되나요? 정확해요.
또 다른 우리의 참가자의 이야기인데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는 회의에서도 발표한 참가자로 폭격을 받은 부차 출신입니다. 그는 몇 일 동안 아들을 안고 대피소에 숨어 있어야 했고 그에 대한 비디오도 만들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누가 가게에 가서 물을 사올지 생각하면서 이별 인사를 나누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게에서 돌아올 수 있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는 몇 블록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는 결국 도망쳤어요. 지금도 슬로바키아에 있습니다. 그분은 교육 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전문가였고 그런 것들이죠. 여기에서 물론 그는 사회에 통합하고 싶어 했고 일자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두 교육기관에서 해고당했어요. 하나는 고등학교였고 다른 하나도 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를 해고했나요? 단지 그가 창조적 사회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들은 그가 알라트라를 떠나거나 그와 이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가 러시아 지지자라고 정의한 관점 때문에 그를 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차에서 공포를 느끼며 자신의 생명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직접 폭격을 받았습니다. 직접 폭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정보에 일관성이 없고 종종 모순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가 모순되고 다양하며 서로를 반박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들이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던 참가자도 있었는데 그녀는 해고 위협을 받고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보도를 본 후에 아이들의 부모들이 학교 경영진에게 문의하여 그녀가 어떻게 그들의 시설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지, 그녀가 신흥 종교 신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지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자들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맞죠?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만 젊은 칼리낙이 거기서 누군가와 싸울 뻔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가 정치당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 누군가가 누구를 지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그들이 길거리에서 맞을 거라고 기대해야 할까요? 실제로 어떤 감정이 정확합니다. 시메치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를 어딘가에서 보기만 하면 이미 거기에 있고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칩니다. 네, 그렇다. 즉, 이런 감정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감정들이 우리를 두 진영으로 나누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자신도 정치 스펙트럼의 양쪽에서 현재 대통령, 현재 총리, 다음 대통령, 그들 모두가 사람들에게 진정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사회의 기분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경쟁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각각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먹여주는 것처럼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시 말할게요. 국제공공운동 알라트라와 창조적 사회는 기후 변화에 대해 주목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최근 몇 주, 몇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눈먼 사람만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못 볼 겁니다. 그러니 주목을 끄는 그런 단체, 보통의 삶을 사는 자원봉사자들, 자국의 애국자들, 쪽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KGB의 2억 달러는 사이버 전쟁에 아주 잘 투자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고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곤 촐라키안 님이 나온 비디오를 보세요. 그 비디오는 정확히 모델과 순서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자유롭게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도 비디오를 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여기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과의 연관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그들이 그 목표와 복수를 성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알라트라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한 현재의 박해입니다. 이 모든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맥락에서 한 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을 데려갈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원들을 데려갈 때 나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데려갈 때 나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데려갈 때 나를 위해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이를 방어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에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침묵했고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는지 보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로보, 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없이 누군가가 낙인 찍힐 때 재판도 없이 네, 정확히 우리가 나서서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그렇게 일어설 때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언론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흙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에곤 촐라키안님 덕분에,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덕분에 이런 관행들이 폭로되고 있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는 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 많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슬로바키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 그들이 다른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한쪽이든 다른 쪽이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예를 따라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을 던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정치인들에서 가장 잘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어떤 이유가 제기되고 흙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정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대표들을 선출했다면 우리는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한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시민으로서 그들을 지원해야 하며 당연히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그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요. 그리고 당신이 말했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에서 흙이 던져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법원의 결정도 아닌 것에 대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맞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글쎄, 사람들이 말을 하고 법 집행기관이 침묵한다면 그들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해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이 작전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를 보존하고 우리가 가진 체제를 보존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KGB가 이 집단을 분열시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에곤 촐라키안님과 그의 그룹은 30년 이상 이른바 히드라를 폭로하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무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곤 촐라키안님이 비디오에서 말했듯이 반역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10년 이상 동안 여러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모든 정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단자로 낙인 찍혔고, 여러분도 우리의 얼굴과 등에 침을 뱉었지만,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고, 이것에 주목을 끌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우리가 멈췄다면, 여러분도 매우 큰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는 우리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비디오로 제작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요약한 것은 다른 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디어, 신문, 뉴스 포털, 텔레비전도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 일을 할까요? 어디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요. 그리고 국제공공운동 알라트라와 창조적 사회의 모든 회원, 혹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국자들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의 이 단어는 오늘 여기서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데모즈 크로토스, 그것은 사람들의 통치이지 어떤 엘리트나 조직의 통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합니다. 의견의 자유도 완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고 부패한 기자들로부터의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라트라 깃발을 내려놓았다면 그것을 다시 들어올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정보를 전달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민주적 시스템을 분열시키려는 KGB의 관행을 폭로한 에곤 촐라키안님에게 감사합니다. 이 관행은 미국, 유럽연합 및 러시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친애하는 슬로바키아 사람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종류가 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에는 제3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입법자인 제3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나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 변화입니다. 단지 4월 10일 동안에만 180개 국가에서 기온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폭풍, 강풍, 우박, 토네이도가 이전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전혀 관측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3월 31일 강력한 돌풍으로 몇 층 건물에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창문이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강력해서 수면 중인 사람들을 20층과 11층으로 바로 날렸습니다. 프랑스 서부에서 3월 31일부터 2일 동안의 호우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티안진 성에서 발생한 폭풍은 전혀 이례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2024년 러시아의 봄 홍수는 실제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미 39개 지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렌부르스크주는 역사상 이렇게 많은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국가의 17개 지역 중 12개가 홍수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내 80년 동안 가장 심한 홍수입니다. 지진의 수와 세기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4월 3일 대만을 강타한 7.2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지난 25년 동안 섬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 주에서 4.8 규모의 비정상적인 지진도 있었는데 뉴욕과 워싱턴 같은 대도시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 지진은 지난 100년 동안 동해안에서 가장 큰 지진 중 하나였습니다. 4월 3일부터 4일까지 하루 만에 지구상에서 5 이상의 지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은 검증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기후 재해와 변화에 대비하거나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정보를 얻지 못하며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지난 몇 일 동안 일어난 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존 배낭을 준비하세요. 어디에서든 작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그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어떤 지역이 홍수로 취약하다면 그곳에 홍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그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